네, 라인펀드 사태 아시죠? 이 펀드를 판매한 KB증권과 우리은행이 부실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도 팔았다. 이걸 입증하는 문서를 KBS가 단독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시사기획창 홍사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처음에 이 건 취재를 하게 된 게 제보 받아서 취재한 건가요? 어떻게 취재가 됐습니까? 제보는 아니었고 네. 왜 김봉현 씨가 이제 지금 그 옥중 입장문의함 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서 뭐 검사들 술접대 받아서 그게 지금 막 그 화제지만은 사실 그건 정말 격가지 중에 격가지고 거기 매우 중요한 그 하여튼 단서들이 숨어 있거든요. 거의 라임이 주가 조작으로 결탁해서 크게 한번 해먹으려고 했다라는 단서가 있어서 그걸 취재하다 보니까 이제 은행들의 탐욕도 거기서 같이 이제 뭐 달려 나온 거죠. 아. 자, 이게 라임 사태 기억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잠깐 설명하고 진행할까요? 라임이라는 게 그 펀드잖아요. 네. 이걸 라임 자산운용사 뭐 그 사무실 가서 펀드를 가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은행들 뭐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가서 또한 증권사 가서 거기서 이제 우리 라임 펀드 들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제 그 금리가 워낙 일반 예금은 낮으니까 펀드는 이거 뭐 한 5%, 8% 이렇게 준다고 하니 네. 몇 프로 더 준다고 하니까 그냥 덜컥 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사모펀드라는 게 헤지 펀드거든요. 굉장히 사실 공격적인 투자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인 사람들이 거기 몇 퍼센트 이자 더 준다고 하니까 들었다가 라임 펀드가 무슨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우량주에만 투자한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무슨 그런 데는 삼성전자 하나도 없고 맨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이제 그 코스닥 상장사들 투자했다가 그게 다 이제 부실화가 된 거죠. 네. 그래서 다 투자자들이 돈을 다 1조 6천억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취재를 한 내용은 그 판매한 증권사나 은행들이 이게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팔았다. 이 알고도 팔았다라는 점을 지금 확인해서 취재를 한 거죠. 뭐 모든 판매한 은행이나 증권사가 다 알았다는 건 아니고요. 네. 저희가 확인한 거는 일단 KB증권과 우리은행은 네. 팔다가 한 달쯤 지나다가 야 이거 좀 이상하다 해서 실사를 나가봤답니다. 네. 우리은행이 실제로 정말 우량 자산,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같은 데 투자하느냐 실사를 나가봤더니 그런 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데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신용등급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네. 회사 투자하는 회사들이. 그리고 무슨 뜬금없는 기획부동산 업체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2월 말, 2019년 2월부터 이 펀드를 팔기 시작했는데 2월 말에 우리가 라임에서 말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걸 지금 고객들한테 팔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뜨거워서 그때부터 연일 대책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3월 13일 날 1차적으로 이거 팔면 안 된다라는 우리은행의 보고서가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정확하게는 이 부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때 그래서 우리은행 내부 직원들이 말한 당시 상황까지도 다 취재를 하셨다고 했는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이 얘기했던 건 AA급 이상의 우량 채권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봤거든요. 신용등급이 있는 회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B급도 아니고 그냥 다 무등급이었던 거죠. 어떤 데는 가보니까 직원이 한 명밖에 없고 뜬금없이 부동산 업체도 있고 라임이 얘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상품을 우리가 팔고 있구나라는 걸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때가 언제였죠? 2월 말에 다 알게 됐어요. 그래도 팔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때 강남 지점에선 우리 이번에 50억 넘게 계약 들어왔는데 너희는 왜 자꾸 라임이 문제라고 그러냐.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던져줬어요. 아시는 것과 다르다. 팔지 마시라. 그래서 받아들여졌나요? 아니요. 니네 말대로 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다 파는데 우리 돈은 어떻게 할 거냐. 자, 2019년 2월 말에 알아서 언제까지 얼마나 그럼 더 판 겁니까? 3월 13일 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1차 이제 그 리스크 관리부서에서 이거 위험하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네. 그래도 이제 계속 판매가 계속되니까 4월 4일 한 20일 뒤에 또 2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거 진짜 안 된다. 그래서 4월 9일 날 우리은행에서 부행장 주재로 회의가 열려서 이거 이제 그만 팔자 라임 펀드. 그때 신규 펀드 이제 그 판매 중단한다 했는데 여기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나와버린 거예요. 뭐냐면은 그 지금 라임 펀드 가입하겠다고 번호표 뽑고 기다리는 고객들이 엄청 많다 지금. 자기네 봤을 땐 돈으로 보였겠네요. 그러면. 그 예약받은 물량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아직 라임 펀드 들어간 건 아니고 설정이 된 건 아니거든요. 네. 이건 다 받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는 받고 마저 끝내자라고 거기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물량이 3,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부실을 인지하고도 예약받은 번호표 뽑았으니까 이건 받아줘야 된다라고 한 게 3,500억 원이 더 팔려 나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BS에서 취재한 건 그렇게 취재를 했는데 예. 이제 우리은행이나 이쪽 입장이 궁금합니다. 라인펀드 부실을 알면서도 판매를 강행한 적이 없다. 이런 입장을 홍사훈 기자한테 알려왔었나 보죠? 예, 저희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우리가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은행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고객을 위험에 빠뜨린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은행에 잠겨있던 안전자산을 펀드라는 위험 자산으로 옮겨 놓은 거 아니냐. 은행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KB증권도 마찬가지고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늘상적으로 그런 위험을 갖다가 항시 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냥 일상적인 걸로 알았다. 우리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펀드를 판매하는 판매 부서나 이 경영진한테 보고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만들었는데 위로 보고 안 했다 이거예요? 거기 리스크 관리 부서에서 그냥 거기서 보고 그냥 뭉갰다는 거예요. 그 경영진의 보고가 안 됐다는 거야. 우리은행이 이 라인 펀드를 판 게 1조 600억 원이거든요. 1,000억 원이 아니고 1조가 넘는 그 상품인데 여기서 그야말로 한 30 이익은 고사하고 한 30% 정도 손해가 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보니까는 현대차, 삼성전자는 하나도 안 사고 맨 듣보자 뭐 이상한 코스닥 상장사들만 주가 조작하는 데만 얘네들이 보고 있더라는 걸 알았는데 그게 어떻게 경영진의 보고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일단 어쨌거나 그 사측, 그러니까 회장 측이나 이런 쪽은 그런 주장을 하겠지만 몰랐다는 거예요. 자 어쨌거나 우리은행 직원들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준비된 영상 보도록 할까요? 형사적으로 책임이 커질 수 있다라고 했고 그거는 형사라면은 그거를 무시한 의사결정자들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이제 부인장님 그걸 했었거든요. 네네. 내부적으로도 당시 부인장님이 의사결정을 또 하셨는데 그 이후에도 판매가 어쨌든 4월 말까지 일어났어요. 이거는 사실 약간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사실 부실 인지하고 판 거랑 이 여건이 만약에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지. 자, 직원들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를 우리 KBS에서 좀 취재를 했을 거 아닙니까? 어디까지 확인이 됐나요? 일단 우리은행 공식 입장은 이 부실 라인 펀드가 1조 원이 넘게 팔렸지만은 그 부실 가능성 보고가 펀드를 판매하는 영업부서나 경영진에 보고되지 않았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런데 금감원에서 사실 작년에 이 라인 펀드에 대해서 그 판매한 금융기관들을 갖다 다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은행을 조사하면서 회장실에 이게 보고가 됐다는 정황을 발견했어요. 이 내부 직원들 이제 메신저 기록 같은 걸 다 보고 보니까 이건 회장실에 보고가 됐네라는 걸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금감원도 확인을 한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감원 보고서를 자료 중에 일부를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 내부의 직원들 아까 조금 전에 직원들도 이제 나왔지만은 직원들 중에서는 상당 부분이 우리은행에서 파는 이 KB증권에서 파는 라인 펀드가 이거 본사에서는 이거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데 팔아도 되냐라고 계속 문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만나본 내부 직원 이제 증언을 하는 직원들이 네. 여러 명 있었는데 근데 본사에서 문제없다 팔아도 된다 예약된 거 다 내보내도 된다. 그걸 어떻게 예약받은 우리 고객들인데 다시 돈 돌려주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은행 그렇고 KB증권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지금 상황이? KB증권이 사실은 가장 먼저 이 라임의 부실 가능성을 안 거는 KB증권입니다. 네. KB증권은 왜 먼저 알았냐면은 KB증권은 라임을 펀드를 팔기도 했지만은 라임에 대출도 많이 해줬거든요. 네. 라임이 그 레버리지라고 해서 대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을 갖다가 투자자들 돈을 모으면은 대출을 다시 여기다 한 500억을 더 얹어서 크게 레버리지를 이제 올렸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KB증권에서는 라임이 보니까는 실사를 나가 보니까 여기는 반토막이 날 것 같더라. 30%도 아니고 손실률이 반토막이 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대출 우리 해줘도 되느냐 이거라고 보고서를 낸 거예요. 그때 KB증권에서도 이거 우리도 그럼 팔지 말자 했는데 역시 거기도 마찬가지로 예약받은 건 다 팔고 끝내자. 다만 KB증권 같은 경우에는 전체 펀드 판매액이 한 570억밖에 안 됐습니다. 우리은행은 1조 600억이니까 뭐 사실 비교는 안 되죠. 그럼 우리은행은
똑같은 라임 상품을 판 건데 왜 그렇게 우리은행은 1조가 넘게 팔리고 뭐 신한은행에 비해서도 2배가 넘거든요. 네. 그 이유가 있었거든요. 보통 펀드라는 거는 만기가 있는 상품이지 않습니까? 네. 내가 은행 예금처럼 넣었다가 바로 빼고 필요한 돈 빼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1년, 한 1년 반 이렇게 만기를 적당히 두는데 우리은행 상품만 6개월 만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내 돈이 오래 묶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만기가 짧은 거에 상품이 몰릴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우리은행 상품이 같은 라임 상품인데도 정말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궁금하게 생각되실 거예요. 그럼 다른 신한은행이나 뭐 KB나 이런 데는 바보라서 그럼 1년짜리 만기를 그럼 팔았느냐? 왜 6개월짜리 안 팔았지? 우리은행처럼? 네. 팔고 싶은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는데 겁나서 못 팔았다는 거예요. 겁나서. 왜냐면은 라임이 그 판매하는 자산들, 그 투자하는 상품들, 부동산이나 뭐 채권이나 이런 걸 보니까 자금 회수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투자하면은 이걸 얼마 정도 지나면은 현금으로 해서 수익을 뽑아내서 투자자들한테 펀드 가입자들한테 돌려줄 수 있느냐, 환매해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한 1.1년,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우리은행 상품 6개월이면은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겁나는 거지. 환매를 못 해줄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 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건과 관련해서 KBS 일요일 밤 9시 40분에 시사기획 창을 하거든요. 여기서 좀 더 자세히 홍사훈 기자가 이 관련해서 취재물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부분을 좀 시청을 해주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홍사훈 기자와 라임펀드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사사건건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